안녕하세요. 앤서 인사이드라는 강연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의 강연 동아리 레뮤제를 졸업을 하고 현재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는 구민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강연을 시작하면서 제 강연의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제 강연의 키워드는 열등감입니다. 이게 사실 대면 강의였으면은 제가 한 명 한 명 지목을 하면서 이 열등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열등감의 정의가 뭔지 한번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유튜브로 스트리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연을 보고 있을 친구 이름을 지정을 해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윤창우 씨. 열등감이 뭔지, 뭐라고 생각하는지 유튜브 채팅으로 한번 좀 써주세요. 10초 정도 드릴게요. 자, 10초. 10초 길죠? 네. 대충 10초가 됐다고 할게요. 윤창우 님이 써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열등감이 뭔지 한번 사전적인 정의를 보도록 할게요. 다른 사람에 비하여 자신은 뒤떨어졌다거나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인 감정 또는 의식. 자, 이게 사전적 정의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두 개예요. 다른 사람에 비하여 뒤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란 게 결국에는 상대적인 감정이에요. 그리고 이게 상대적인 감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 개인적으로 진행했던 열등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50% 이상의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낀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열등감을 느끼는 영역은 굉장히 다양했어요. 외모도 있고, 경제력, 학력,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저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 강연은요, 어릴 때부터 열등감을 느끼면서 살아온 한 남자아이의 이야기,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길 원했어요. 사실 아직까지도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초등학교 때까지 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까지는. 왜냐면 그때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항상 전교 1등, 전교 2등. 물론 초등학교 때 다들 그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운동도 못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운동도 나쁘지 않게 해가지고 남자 친구들 굉장히 많은 편이었고, 그리고 어릴 때는 지금과 다르게 좀 점잖고 좀 차분하게 괜찮게 생겼었어요. 왜냐면 그때 어머니께서 항상 예쁘게 옷을 입혀주시고 무스로 이렇게 2대 8 가르마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우 관계도 굉장히 괜찮은 편이었죠. 이때까지는 제가 모든 걸 다 가진 줄 알았어요. 이땐 제가 노력하면은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저는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한 자아 성찰의 시간도 가질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결국 못했다는 거겠죠. 네. 전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당연하게 여겼어요. 내가 그냥 숨만 쉬고 살아가면 따라올 당연한 것들. 그렇게 저는 제 그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었고, 미국으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던 인종차별과 그래서 왕따를 당하면서 정신이 많이 좀 피폐해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가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자신감, 모든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 줄 거야 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와 태도, 그리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일단 달려들고 보는 그런 도전적인 그런 태도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은 채 저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모든 것을 경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죠. 한국말을 이해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좀 많이 어려웠어요. 예전에는 수업들이 이해가 갔는데 수업을 이해하는 것도 뭔가 한 박자 느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옛날 어른들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신이 없는 아이의 얼굴에는 그늘이 져 있다. 근데 전 이때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과 함께. 그렇지만 전 또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열등감과 그런 무력감에 사로잡힌 채 저보다 더 나은 친구들과 저를 비교하기 바빴고, 그냥 무력감이 점점 가슴 깊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열등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지게 된 것이.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 당시에 저보다 항상 더 뛰어난, 그리고 각 분야에서 최상위에 있는 친구들과 저를 비교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제가 졸업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 가수를 하는 친구도 있고, 모델을 하는 친구도 있고, 심지어 배우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3명이 그 친구들인데, 맨 왼쪽에 있는 친구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 배우이자 모델입니다. 가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친구, 싱어송라이터예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 이 친구는 심지어 모델을 했던 친구예요. 이렇게 외적인 거에서 최상위를 찍고 있는 친구와 저를 항상 비교했던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전교 1등. 무조건 전교 1등. 전교 2등도 안 돼요. 무조건 전교 1등. 전교 1등하고 저하고만 비교를 했으니까 저는 일단 제가 2등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 격차가 어마어마했겠죠. 그 격차가 큰 만큼 저는 더 많은 열등감과 제 자신을 계속 스스로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등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저는 계속 열등감에 사로잡힌 채 살아갔고,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을 보낸 저는 이렇게 기숙학원, 재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수를 시작하면서 저는 제 열등감을 최대한 억누르려고 했어요. 열등감을 마주하지 않고 도망치고 외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열등감을 억누른 채 6월 모의고사까지 그대로 달렸고, 대망의 6월 모의고사 이후 저는 제가 제 현실을 외면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차마 제 입으로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성적을 받았어요. 그냥 딱 힌트만 드리자면은 영어 빼고 다 푼 과목이 없었어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안의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졌다는 얘기까지 들려왔고, 거기다가 좋지 않은 어머니의 건강 소식까지. 그때 저는 좀 정신을 차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한 채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짐을 했죠. 이제는 열등감을 마주하자 라고 해서 정말 배수의 진을 펼치면서 열등감을 마주하게 됐어요. 사실 여기서 제가 배수의 진이 이렇게 열등감을 마주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오히려 듣는 분들은 아, 이 사람이 그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해 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냥 엄청나게 큰 벽을 마주한 기분이었어요. 아무리 주먹으로 두드려도 생채기 하나 나지 않는 그런 벽. 그래서 너무 무력감을 많이 느꼈어요. 거기다가 저는 20년 동안 도망만 쳐왔으니까 막상 이렇게 마주했을 때 제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재수생의 신분이니까 그냥 평소와 다름없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뭔가 확실히 한 가지만큼은 달라졌다라고 생각은 드는 게 있었죠. 그건 제가 열등감을 마주했다라는 사실을 제가 인지한 거. 사실 이 열등감을 마주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다 보니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 이전에 열등감으로부터 도망만 쳤다고 했어요. 근데 이 열등감에서 도망쳤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저는 열등감을 마주하면서 제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등감을 내가 인정하고 나니까 도끼가 생기면서 내가 열등감을 대한 태도 자체가 달라졌어요. 제가 열등감을 느낀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랑 B라고 해볼게요. A라는 친구를 보면서 저 친구는 나보다 수학을 많이 풀지도 않아. 난 하루에 300문제 푸는데 얘는 100문제밖에 안 풀어. 근데 얘는 늘 수학이 만점이야.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또 B라는 친구 보면서 B라는 친구가 언어를 공부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쟤는 늘 언어에서 항상 30분이면 엎드려 있어. 근데 늘 만점이야.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억울하기 시작하고 막 도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열등감을 느꼈던 그 친구들의 그 행동들을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뭐 하루에 공부 계획은 어떻게 짜는지, 점심은 먹는지, 점심을 먹는다면은 점심 먹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점심을 안 먹는다면은 점심을 안 먹고 어떤 걸 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나하나 하면서 제 자신 공부 계획에
피드백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열등감을 인정하고 나서부터 제가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한 명씩 생겼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이름을 제가 항상 들고 다니던 단어장, 그리고 공부 계획표, 거기다가 적은 다음에 이 친구를 잡자, 이 친구를 뛰어넘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공부를 하다가 분명히 막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여기 알림장 있고, 여기 계획표 있고, 여기에 단어장이 있으니까 그냥 주변 둘러보면은 바로 그 친구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저는 자극을 받아서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죠. 다시 말해서 저는 열등감을 마주하고 나서 열등감에게서 자극제라는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열등감을 자극제로 한 채 저는 저보다 공부를 잘한다는 친구들을 하나 둘씩 제쳐나갔고, 결국에 수능이 끝났을 때 저는 건국대학교 전자공학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입학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재수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제가 평소에 열등감을 느껴왔던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인간관계, 교육, 외모, 뭐 이런 것들. 근데 정말 많은 도전을 했는데 제가 그 많은 도전들을 한 것 중에서 제일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레뮤제에 들어온 거예요. 레뮤제 광고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네. 왜냐면은 레뮤제 들어왔는데 너무 다양했어요. 다양했다라는 표현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사람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 달랐어요. 근데 그거를 서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심지어 그거를 서로 존중하면서 받아들일 줄 아는 친구들만 와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전 또 자연스럽게 저랑 그 친구들이랑 저를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열등감을 느꼈어요. 근데 이 열등감은 저에게 있어서 그저 좋은 자극제였을 뿐이었고, 저한테 그런 열등감을 선사해준 그런 친구들은 저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주었습니다.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정말 거리낌 없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서 듣는 분야들, 그거에 흥미가 생기면 그것까지 다 섭렵하는 백과사전과 같은 친구도 있었고, 일단 총대를 메고 앞장서서 도전적으로 나선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동력, 그러니까 열등감을 느꼈고요. 저는 그런 친구들을 스승 삼아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제 부족함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도요, 사실 열등감에 의한 결과예요. 제가 레뮤제 들어왔을 때 많은 강연들을 봤는데 그 중에서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했던 강연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강연들이냐면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많은 것들을 압축해서 핵심만 쏙쏙 이렇게 공유해주는, 자신이 얻었던 교훈들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런 강연들. 그런 강연들을 보면서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와는 좀 다른 삶을 살아온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좀 많이 느꼈고, 오랜 시간 동안 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강연을 준비하게 됐어요. 결국 저한테 좋은 스승이 되어준, 저한테 좋은 열등감을 안겨준 레뮤제 친구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강연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세상에는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오히려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늘 만한 사람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당신은 열등감을 느끼나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당신은 열등감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다가 한마디만 더 하고 싶어요. 열등감을 마주해 봅시다. 금이 가 있는 항아리가 있는데 여기다가 물을 계속 부으면은 그 균열이 점점 커지면서 언젠가는 물이 터져 나올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열등감을 외면하고 열등감으로부터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되지 않을 뿐더러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도 내딛는 게 아닌 셈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철학과의 한 교수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공유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아시나요?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라는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의 가사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결국에 우리들 마음속에는 정말 수많은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나들 중에서 열등감을 느끼는 나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야식을 먹고 싶은 내가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야식을 먹고 싶은 나는 나쁜 나죠? 그렇다고 해서 얘를 외면하고 얘를 억압하면은 얘가 삐질 수도 있어요. 삐져가지고 폭식증이라든가 거식증이라든가 그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아무리 나쁘고 부정적인 나라고 할지언정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달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열등감을 그저 자신에게 자괴감을 안겨주고 자신에게 무력감을 안겨주는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해서 억압하고 외면하기보다는 당당하게 마주해서 그 녀석을 마주보면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발전의 계기를 또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발견한 열등감의 그 새로운 모습들에서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